정확한 수익 산출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자신의 인건비를 수익으로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일한 건 사실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잘 안 난다면 그건 결국에는 음식값의 문제입니다. 음식값을 그러면 뭐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올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쿡입니다. 오늘 식당 성공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 15년 차이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20% 이상 남았었는데 왜 요즘은 장사를 해도 안 남죠? 매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30평 매장에서 월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파는데 500만 원도 안 남아요. 식자재를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근처 고깃집 가격들이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업주의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35%까지도 남았어요. 그리고 업주 인건비를 제외하면 25% 정도 남았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남죠. 많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오토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10에서 15% 이 정도가 남으면 그냥 보통이고요. 20%까지는 안 남는 것 같아요. 평균 한 16%, 17%? 이제 업주가 직접 들어가면 20% 좀 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식당의 비용이 뭔가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식자재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임대료,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타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테이블 오더라든가 서빙 로봇 이런 장비의 임대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타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인건비는 그전보다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중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장비 비용을 인건비를 안 넣고 기타 관리 비용으로 든다면 인건비를 많이 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수익 산출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자신의 인건비를 수익으로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일한 건 사실 수익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들어간 내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봐야 돼요. 식당이라는 게 사실은 수익 구조를 알고 있어야 내가 남는지 안 남는지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그 구조를 정확히 알고 만들면 중간에 계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서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남는지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거를 보고선 수익 구조가 어떻다고 이렇게 계속 보진 않아요. 일단 인건비 중에 자신의 그 업주의 인건비를 인건비로 넣는 거고 수익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식당들은요 30%에서 35%가 적정 금액이에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업주 인건비를 포함해서 30%까지가 보통 인건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식자재하고 인건비를 합쳐서 65% 정도, 기타 비용이 20% 정도, 임대료하고 기타 비용까지 85%, 그래서 15%가 남는 게 보통의 그 수익 구조입니다. 비용이 뻔하기 때문에 줄일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알바들 시간을 더 줄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타이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식자재를 줄일 수 있냐? 식자재 줄이면 음식 진짜 이상해집니다. 정확한 산출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비용 정산을 다 보세요. 한 달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식당은 3개월 단위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몇 퍼센트의 식자재 비율이 나왔고 몇 퍼센트의 인건비 비율이 나오는지 보세요. 그런데 인건비 비율이 높지도 않은데 수익이 잘 안 난다면 그건 결국에는 음식값의 문제입니다. 음식값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음식값을 그러면 뭐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고깃집들이 음식값이 뭐 정해져 있다고 말하니 혼자 올리기 너무 버겁다 이거죠. 하지만 음식값을 어쩔 수 없이 올릴 때는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올리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값을 올리는데 부담을 갖지 않고 올리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결국엔 저희같이 오토 매장들은 지속되면 남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간이 돼서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느 일정 부분 가격을 올립니다. 또 기간을 두고 올린다기보다는 음식값을 올리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음식값을 올릴 때는요, 되도록 10% 한도 내나 5% 사이에서만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음식을 올릴 때하고 20,000원짜리 음식을 올릴 때하고 올리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20,000원짜리 올릴 때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에 올리는 거고 10,000원짜리 올릴 때는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사이에 올립니다. 그게 사실 좀 안정스러워요. 손님 입장에서도 그만큼 물가가 올라간 거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지 않고요. 그렇게 올리시면은 큰 무리 없이 음식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음식값을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뭘 좀 더 주세요. 뭘 좀 더 주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또 제공하면서 음식값을 올리면 큰 문제가 없고 식기라도 뭐 새 걸로 바꿔준다? 이런 서비스 제공의 형식을 좀 바꿔주면서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들의 그 가격 저항이 심하지 않습니다. 남지 않는다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